여러분, 혹시 왕실에서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친형한테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영국 왕실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권력과 체면, 그리고 왕실의 미래를 건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자, 2025년 10월 30일. 이날 찰스 3세 국왕이 동생 앤드루 왕자에게 한 일은요. 그냥 집 좀 비워줄래?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공식 퇴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30개 방이 딸린 저택에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동생을 보낼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집이 안전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어쩌면 임시 거처일 수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잠깐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돈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실 규모 줄이려고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계획된 지우기 작업이에요. 왕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해결책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타이틀도, 집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요. 상상이 되시나요? 로열 로지라는 저택을 둘러싼 싸움은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때 전하라고 불렸던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몰락가는 과정의 마지막 폭력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몇 달 동안 왕궁 뒤에서는 차가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국왕 찰스는 동생과 길고도 스트레스 넘치는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 거대한 인저저택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면서요. 근데 이게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경고였어요. 찰스 국왕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왕실. 그 계획 안에는요, 정부 지원으로 호화롭게 사는 불명예스러운 왕족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앤드루는 버텼어요. 왜냐고요? 그가 가진 75년짜리 임대 계약이 깨지지 않는 방패라고 믿었거든요. 내부자들 말로는요, 국왕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도 앤드루는 계속 형에게 애원했대요. 점점 더 절박하게요. 근데 버킹엄 궁전에서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요, 경멸의 외침이나 다름없었어요. 국왕은 이미 결정을 내렸던 거죠. 대화로 풀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강제 집행만 남았다는 거였죠. 자, 이제 이 퇴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로열 로지가 뭔지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거든요. 조지한 양식의 이 저택은요, 2등급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에요. 인저 그레이트 파크의 평화로운 환경 속에 자리 잡은 이곳은 왕실의 총애와 소속감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30개의 아름답게 꾸며진 방, 침실 7개, 거대한 응접실, 그리고 개인 예배당까지요. 완전히 독립된 세계였던 거죠. 왕실 가족에게 이 집은 거의 종교적인 감정이 담긴 장소였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마가렛 공주가 어린 시절을 보낸 소중한 집이었고요. 나중에는 사랑받던 왕데비가 200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이었거든요. 왕족에게 여기서 산다는 건요, 인저 왕조의 심장부에서 사는 것과 같았어요. 앤드루 왕자가 2003년에 이사왔을 때 조건들을 보면요, 당시 여왕의 둘째 아들로서 얼마나 총애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75년짜리 임대권을 받았거든요. 2078년까지 지속되는 법적 요새나 다름없었죠. 계약서에는 선불금 100만 파운드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돈이지만요. 그 대신 국가 재산에 귀중한 한 조각을 관리할 권리를 얻은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임대료였어요. 페퍼콘 렌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봉건시대 법률 용어로 거의 안 내도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뜻해요.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산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2008년에는 전처 사라 퍼거슨까지 다시 들어와서 살았어요. 이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특이한 집이 된 거죠. 오랫동안 이 구조는 왕실 재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요. 앤드루와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계가 왕실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되자 이 페퍼콘 계약이 개인적 특혜에서 대중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에서 가혹한 생활비 위기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무도 안 하고 책임도 박탈당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왕족이 수백만 파운드짜리 저택에서 세금으로 살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완전히 모욕적이었죠. 대중의 압력은요, 언론의 끊임없는 보도로 더 악화됐고 찰스 국왕이 무시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됐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말했어요. 임대계약이 크라운 에스테이트와의 사적 거래이긴 하지만 국왕은 가문의 수장이자 국가의 수장으로서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고요. 국왕의 효율적인 왕실 만들기 목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덕적, 평판적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한때 지위의 상징이었던 로열 로즈가 이제는 상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스캔들에 멈출 수 없는 파도가 밀려왔어요. 마지막 한 방은요, 재무 기록이 아니었어요. 회고록 페이지였습니다. 버지니아 그레이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 동료들과의 경험을 담은 책이 2024년에 나왔거든요. 이 스캔들을 다시 뉴스 최전선으로 끌고 왔고 앤드루 왕자를 다시 스포트라이트에 올려놨어요. 앤드루는 항상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대중은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찰스 국왕에게는 이제 위기 수준이 된 거죠.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어려운 동생을 다루는 형이 아니었어요. 불행한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왕관이 더럽혀지는 국왕이었던 겁니다. 새 국왕에게 가해진 압력은 엄청났어요. 모든 방향에서 왔거든요. 책임과 정직함이 왕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 아는 행정부로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궁전 내부로부터요. 웨일스 왕세자 윌리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해왔어요.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 왕세자가 삼촌의 행동에 대해 매우 강하고 가혹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요. 왕실의 미래인 윌리엄은 알고 있었어요. 21세기에 왕실이 살아남으려면 정통성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와 아버지는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대요. 앤드루가 계속 은총주택에 머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많은 왕실 역사가들은 찰스의 상황이 비슷한 가족 문제를 겪었던 선조들과 유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앤드루에 대한 혐의의 특수한 성격이 이걸 매우 위험한 시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왕실 비행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으로 끔찍한 범죄와 연결된 스캔들이었고 전체 가족을 평판 오염의 위험에 빠뜨렸거든요. 국왕은 단순히 손목 때리기 이상을 해야 했어요.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했죠. 혈통이 어떻든 간에 왕국에 그런 수치를 가져오는 사람은 그의 통치 아래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퇴거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며 최종적일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의 발표는요. 궁전 국정기술의 교과서였어요. 차갑고 법률적이며 완전히 파괴적인 성명이었죠. 버킹엄 궁전의 발표는 가족 구성원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법 판결처럼 들렸거든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제 앤드루 왕자의 칭호, 자기, 명예를 박탈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말들이 망치질처럼 내려쳤어요. 왕자는 이제 앤드루 마운트베튼 인저로 불릴 것이다. 이건 마지막 강등이었어요. 왕실 칭호를 빼앗고 그를 이름 없는 남자로 만든 거죠. 궁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로열 로지에 대한 그의 임대권은 지금까지 그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제 임대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적주택으로 이사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명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그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법적으로 궁전을 보호하면서도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이게 만들었죠. 성명은 마지막 중요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왕실이 대중 여론과 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죠.
국왕과 왕비께서는 모든 종류의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왕실은 피해자들 편이지 앤드루 왕자 편이 아니라는 거였죠. 영국 역사에서 고위 왕족의 칭호를 박탈하는 건 매우 드물고 심각한 일이에요. 거의 100년 만의 일이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 찰스 에드워드 왕자가 독일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올버니 공작 자기를 잃었어요. 그건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였죠. 앤드루의 혐의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국왕이 이렇게 강력하고 역사적인 처벌을 사용하기로 한 선택은요. 오늘날 세계에서 왕실 위신에 대한 위협이 국가 자체에 대한 위협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앤드루에게는 최소 12개월의 공식 통지 기간이 주어졌어요. 2026년 10월까지 떠나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궁전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국왕이 훨씬 더 빠른 출발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아마도 2025년 부활절쯤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국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고 2025년 말 로열 로지 정문에 이사 트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이야기의 이상하고 무서운 새 장이 시작됐어요. 이사가 지연된 건 단순한 불복종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여러 내부자들이 정신적으로 갇힌 남자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앤드루를 수집광이라고 부르면서요. 그의 엄청난 물건 컬렉션이 집을 추억과 기념품의 요새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쉬어야 할 이전이 한 친구가 기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몇 달간의 방별 고고학적 조사로 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방이 서류, 사진, 오래된 제복, 그리고 평생의 왕실 업무에서 나온 물건들로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대요. 이건 역사가의 깔끔한 컬렉션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놓지 못하는 남자의 지저분한 물건들이었던 거죠. 익명을 요구한 행동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은 종종 고통, 상실, 통제력 부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이 물건들은 앤드루가 한때 그랬던 사람과의 실제 연결고리였어요. 그는 칭호, 평판, 군사명예, 공적 지위를 잃었거든요. 각 사진은 그가 존경받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각 문서는 그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줬죠. 그것들을 정리한다는 건 자신의 몰락 전체를 직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그가 왜 그렇게 오래 떠나는 걸 미루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국왕에게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었죠. 한 내부자가 말했어요. 앤드루가 내일 당장 이사하고 싶어도 세심하게 분류해야 할 엄청난 양의 물건들 때문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빨리 이뤄져야 했던 이사가 갑자기 앤드루의 66번째 생일인 2026년 2월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공식 평가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앤드루가 수년간 개선 작업에 수백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공식 평가는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와 손상 수리 비용 때문에 그가 임대권을 조기에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될 거였어요. 수집 문제는 단순한 물류 골칫거리 이상이었어요. 과거 삶의 박물관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미래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 남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루가 새로운 거처로 간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요. 왕실 서클에 충격파가 퍼졌어요. 그는 인저저택의 다른 멋진 별장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작더라도요. 그는 마시팜으로 보내지고 있었어요. 노퍽의 샌드링엄 저택에 있는 울버튼 근처 별장으로요. 본관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이었죠. 로열 로지와의 차이는 더 충격적일 수 없었어요. 마시팜을 아는 사람들은 그곳을 허름하고 심각하게 낡은 작동 중인 농장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소장농이 사망한 후 몇 년간 비어 있었던 곳이었죠. 친구들은 앤드루의 새 집을 신발 상자 크기 집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가 익숙했던 30개 방, 개인 예배당, 수영장과는 엄청난 변화였죠. 변화는 크기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의 상징이었죠.
소식통에 따르면 앤드루는 필립 왕자의 옛 저택인 우드팜을 간청했대요. 더 크고 더 품이 있고 샌드링엄 하우스에 더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 간청은 명백하게 거절됐어요. 우드팜에 갈 수 없다고 했대요.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에 나머지 왕실 가족과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요. 그를 일부러 3km 떨어진 마시 팜에 배치한 건 사회적, 지리적 유대를 끊기 위한 계획된 접근이었던 거죠. 한 왕실 내부자가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확실한 건 로열 로지보다 훨씬 더 작고 덜 호화롭다는 겁니다. 이 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앤드루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거였어요. 상주 하인도, 개인 정원도, 인저 그레이트 파크의 보안도 더 이상 없어요. 대신 찰스 국왕은 필요에 따라 샌드링엄 본관 직원 중에서 청소부, 정원사, 요리사를 제공할 계획이었어요. 이건 앤드루를 형의 예정된 자비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를 자기 집 주인에서 의존자로 바꾸는 거였죠. 왕실 분석가 리처드 피치 윌리엄스는 이것이 계획된 감금 정책이라고 말했어요. 앤드루를 샌드링엄에 두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관리하는 한 방법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국왕은 동생이 감시될 수는 있지만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는 곳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2026년 1월까지 공사팀들이 마시 팜 곳곳에 있었어요. 이전이 영구적이라는 나쁜 징조였죠. 하지만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땅 자체에 대한 훨씬 더 불길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에 나온 보고서들은 마시 팜이 작고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죠. 공식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홍수 평야 바로 위에 있었고 잘 기록된 높은 홍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앤드루는 왕실 피난처에서 날씨가 딱 맞으면 침수될 수 있는 집으로 옮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농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한 홍수 위험 평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경청은 거주자들이 생명을 보호하거나 재산에 대한 홍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홍수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협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관리되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는 지역의 특정 취약점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시 팜 같은 집들이 안전하려면 울버튼 펌프장이 계속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모는 장기간의 기계 고장이나 전력 공급 중단이 재앙적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연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임시 펌프 장비를 사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앤드루의 새 집은 취약한 기계 시스템과 응급 직원의 신속한 작업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폭풍 챈드라가 영국을 강타했어요. 강한 바람과 폭우를 가져오면서요. 무서운 실제 사례 같았죠. 폭풍이 너무 심해서 찰스 국왕이 샌드링엄 저택의 어린이 놀이터를 위험하다며 폐쇄해야 했어요. 앤드루가 곧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건 국왕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이 환경 위험을 제대로 파악한 걸까요? 국왕이 땅을 선택할 때 홍수가 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요. 그 결정은 매우 가혹하고 무관심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일부 왕실 분석가들은 문제가 많더라도 마시 팜을 선택한 게 더 어두운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앤드루의 삶을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그가 영국을 완전히 떠나도록 만들려는 거라고요. 그림은 명확했어요. 허름한 농장에서 사는 굴욕당한 왕자, 빗소리를 들으며 홍수가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환경위험 외에도 보안 전문가들은 마시 팜이 왕실 거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어요. 로열 로지는 요새 안의 요새였고 인저저택의 여러 보호층이 안전을 지켰어요. 반면 마시 팜은 외딴 시골 부동산으로 모든 보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더 어려웠죠. 우려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는 추가 조치를 취했어요. 드론이 지역을 정찰하는 걸 막기 위해 마시 팜을 샌드링엄의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시킨 거죠. 2025년 9월 앤드루의 퇴거가 공개되기 몇 주 전에 이 확장에 대한 법이 승인됐어요.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조치가 진짜 필요했어요. 2025년 3월 큰 보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찰스 국왕을 방문했을 때 샌드링엄 위에 드론이 떠 있는 게 목격됐어요. 저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거죠. 새로운 비행 금지 구역과 설치된 2m 높이 울타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마시 파미 로열 로지만큼 안전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소식통들은 찰스 국왕이 앤드루의 향후 보안 비용을 소버린 그랜트가 아니라 자기 돈으로 낼 거라고 했어요. 이건 국왕에게 큰 지속적 지출이었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이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여줬죠. 이미 보안이 갖춰진 로열 로지의 앤드루를 그냥 두는 대신 이런 사적 비용을 내기로 한 선택은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원칙의 문제였고 왕실의 공적 이미지를 정화하는 문제였던 거죠. 논란과 공적 불명예의 모든 세월 동안 앤드루의 삶에서 한 가지 변함없는 게 있었어요. 전처 사라 퍼거슨과의 위대한 유대감이었죠.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여줬으며 이혼 후에도 로열 로지에서 함께 살았어요. 헌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하지만 퇴거의 진실이 모두에게 명확해지면서 이 마지막 지지의 흔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의 독점 보고서는 사라가 더 이상 앤드루와 함께 마시 팜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소식통 중 한 명이 말했죠. 그녀는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앤드루의 공작 자기와 연결된 예우 칭호인 요크 공작 부인을 박탈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고 딸들인 베아트리체 공주와 유제니 공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대요. 그녀는 이제 윈저 지역에 머물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베아트리체와 함께 코츠월드로 가지도 앤드루와 함께 노퍽으로 가지도 않을 거였죠. 이별로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오래 지속된 관계 중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녀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난방도 안 되는 허름한 농장에서 혼자 사는 생각은 그녀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벅찼던 거죠. 이건 아마도 앤드루의 전생애에서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집과 타이틀을 빼앗긴 건 굴욕적이었어요. 가장 헌신적인 친구의 지속적인 존재를 잃은 건 감정적으로 매우 괴로운 일이었죠. 마시팜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울 거였어요. 궁전 없는 왕처럼요. 이제 그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소식이 나왔어요. 국왕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괴롭다는 거였죠.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는 마시 팜에서의 앤드루 거주가 영구적 거처가 아니라 임시 또는 중간 숙소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 새로운 지식이 전체 그림을 바꿨고 영구적 불안정 상태 유지 전략을 암시했습니다. 저택의 대대적인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앤드루에게 부지의 대체 임시 숙소가 제공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하거나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지속적인 유동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임시라는 용어 사용은 매우 효과적인 권력 움직임이었어요. 국왕팀은 굴욕적인 강등을 장기간 지속될 처벌이 아니라 임시 필요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요. 마시 팜의 홍수가 지역을 정말로 살 수 없게 만들거나 보안 우려가 훨씬 더 심각해지면 앤드루를 이주시키는 게 원래 계획이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원래 적은 계획의 일부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앤드루가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1년 후나 6개월 후에 어디서 살게 될지 절대 알 수 없게요.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깊은 불확실성 상태에 두는 거였죠. 앤드루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이 전략을 잘 알고 있었고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대요. 그가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 광범위한 비즈니스 연결망을 가진 중동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진지한 가능성으로 제기됐어요.
이런 종류의 변화는 그에게 영국 언론의 지속적인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삶과 노퍽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나은 생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국왕의 궁극적인 비공식 목표일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의 삶을 동생에게 너무 불안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요. 다시 말해서요. 마시팜은 단순히 더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고였고 덜 안정적이고 더 위험한 삶의 상징이었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국왕이 언제든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는 림보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로열 로지에서의 퇴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길고 차갑고 불확실한 유배 기간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왕실이라고 해서 가족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공개적이고,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찰스 국왕의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한 걸까요? 왕실의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의 유대가 더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건 권력, 책임, 그리고 21세기 왕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앤드루 왕자가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왕실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